예, TPS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이죠. 뭐 너무도 유명해서 아마 그 TPS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TPS 개론. 1부와 2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과 낭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일은 무엇이고 또 낭비란 무엇인가? 낭비는 항상 일 속에서 발생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낭비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일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한 것이 바로 낭비가 되겠습니다. TPS는 이 무엇보다도 낭비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TPS 탄생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PS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TPS.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TPS를 사상을 완성한 사람은 도요타 사키치입니다. 그야말로 지혜 있는 자동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고 지혜가 들어있는 그 지혜는 누가 짜낸 것입니까? 사람이 짜낸 것이요. 사람의 경륜과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의 지혜가 짜여서 들어간 자동화의 사상을 완성한 사람은 도요타 사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도요타식 그 자동 직기가 발명이 됐어요. 그 위사가 끊어지면 스스로 정지하고 작업자에게 알리는 것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중단된 상황이 가장 신속하게 작업자한테 그 워닝이 전달이 되고 그럼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데서 출발했던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불편함에서 개선의 혁명의 씨앗이 뿌려졌던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그 가장 또 잊을 수 없는 것, 상기해야 될 것이 just in time입니다. just in time. just in time을 완성한 사람은 도요타 기이치로입니다. 그래서 1921년 이분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사간다. 이게 그때 상태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기이치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슈퍼마켓이라는 데 와서 그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필요한 만큼 집에다 쌓아두지도 않아요. 딱 필요한 만큼 캔 하나 딱 사가지고 와서 또 필요하면 또 와서 또 하나 사가지고 가고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자동차 제조에 응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서 배워서 남보다 더 능가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벤치마킹. 이 벤치마킹은 꼭 동일 분야가 아니더라도 전혀 의외의 곳에서 단초가 형성이 됩니다. 1935년 미국의 산업 생산성은 무려 일본의 9배입니다. 거의 10배에 가까운. 그래서 1945년 그 8배. 구미 선진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서 생산성이 높고 제조 원가가 낮은 생산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9배나 그 10년 뒤에
8배. 어쨌든 뭐 뛰어넘을 수 없는 거의 그 바위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생산의 방법은 미국에서 대량 생산 방식, 매스 프로덕션을 배우기는 했으나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본의 토양과 일본인의 습관, 그 다음에 일본의 생산 환경에 맞춰서 그대로 그 새롭게 그 재창조해 나간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국 정세에 맞는 생산 방식을 고안한다라는 데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게 이제 하나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항상 그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라인 마인드에 도착하도록 하는 저스트 인 타임의 개념을 정리한 10cm 정도의 공정 매뉴얼, 소위 말하는 TPS, 도요타 방식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 1938년에 그 고로모 공장에서 최초로 저스트 인 타임의 사상을 적용해서 그 태동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TPS는 그 이 당시 1945년에 종전이 됐죠. 전후의 일본의 경제 사정은 그야말로 파탄지경이었죠. 6.25 직후에 우리 한국을 상기하면 뭐 거의 우리가 답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도산이 줄을 이어서 서고 실업자는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아주 그 실업자의 매스 프로덕션이 된 것이죠. 여기서 그 당시 이스트 자동차는 1200명을 해고했고 닛산 자동차는 1800명을 해고했어요. 당연히 노동쟁의가 발생을 하죠. 여기에서 도요타 자동차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49년 전쟁이 끝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도요타의 연간 자동차 생산 계획은 15,840대입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그야말로 미미한, 지금 뭐 거의 도요타는 1000만 대 이상을 생산하고 있죠. 거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1950년 3월 일본 전장이 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1950년 4월 11일 날 도요타 자동차가 노동쟁의 신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요타는 일본 은행 나고야 지점으로부터 융자 조건 충족으로 해서 일단 융자는 받습니다. 그래서 판매 회사를 도요타 자동차 공업으로부터 분리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는 판매될 수 있는 대수만 생산할 것. 그래서 잉여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월 1,500대에서 4톤 BM 트럭으로 환산하면 940대로 감산한 것입니다. 이건 뭐 엄청난 거죠. 1,500대에서 940대는 거의 3분의 1 이상이 감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잉 인원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 그래서 1,600명이 해고됐습니다. 여기에서 1,700명이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1950년 6월 5일 설립자인 사장 임원이 사의를 표명하고 6월 10일 노동쟁의가 중지되었습니다. 자, 전체 그 퇴직 현황을 보면 2,146명이 퇴직하고 5,994명이 남았어요. 물론 이제 남아있는 인원 중에서는 판매 부문에 약 350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임금은 전체적으로 10%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도요타는 깊은 반성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요다의 진심 어린 반성. 방만한 인원 채용은 해고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채용할 때 기업의 그 숙고는, 기업의 생각은, 기업의 마음가짐은 정말 신중하고도 신중하고 그 사람을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를 곱씹어보고 곱씹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본의 거의 발명왕 도요다 사키치, 이 양반은 1867년부터 1930년까지 살다 간 사람이에요. 지형 자동 방직기 특허권을 판 돈으로 이분의 아들 기이치로, 이분이 아주 그 청출어람이에요. 이 사키치가 청출이라면 기이치로는 어람이죠. 쪽빛에서 난 쪽이 더 푸르다. 사키치로부터 난 기이치로가 더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1933년 도요다 자동 직기 제작소 내에 자동차부를 설치했습니다. 1930년 되면 지금 얼마 됐어요? 지금 2030년.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도 안 됐습니다. 90년 전이에요. 90년. 정확히 87년 전입니다. 87년 전에 이제 이런 자동차부를 설치했고 83년 전에 자동차 제조 회사로 독립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TPAS가 탄생된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도요다 프로덕션 시스템이란 그럼 뭐냐? 도요다 생산 시스템은 그야말로 생산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생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력과 설비, 생산 능력을 필요한 만큼 유지하면서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업 정보를 긴밀하게 교환하는 협동 생산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도요다 그 프로덕션 시스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 사상은 뭐냐? 철저한 낭비 배제입니다. 그러니까 도요다 시스템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냐? 낭비입니다. 이 낭비는 정말 그들이 제일 혐오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도 가장 많이 사용을 했어요. 왜냐? 척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이 낭비라는 말을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수면 위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획기적인 방안은 뭐냐? 그중 하나는 JIT, Just in Time이죠. 적기 공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토메이션, 자동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철저한 낭비 배제의 핵심 방법론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JIT가 가능하고 자동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눈으로 보는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동기화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동기화는 뭐예요? 판매 속도와 생산 속도를 일치시킨다. 이게 동기화예요. 이게 이제 큰 개념이죠. 뭐 세부적으로 가면 더 할 이야기가 많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생산 속도를 판매 속도에 맞춘다. 이게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동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준화입니다. 평준화는 뭐예요? 이 동기화와 거의 그 밀접한 그런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평균화와 평준화의 개념을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에 20일을 작업한다.
한 달에 필요한 생산 대수가 1000대다. 그러면 하루 생산 대수는 얼마냐? 1일은 1000대 나누기 20일 하면 얼마예요? 그 하루에 50대 생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대 생산을 1일 8시간 작업을 하면 시간당 몇 대를 생산해야 됩니까? 5점 몇 대를 생산해요. 1시간당. 그러면 1시간당 5점 몇 대를 생산하기 위한 평균화 작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화를 거의 시간 단위로, 택타임 단위로 세분화해 놓은 것이 바로 평균화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기저사상은 뭐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정리정돈 청소의 생활화. 이거는 거의 뭐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습관. 이게 기본. 이게 안 돼 있으면 절대로 눈으로 보는 관리, 동기화, 자동화, 생산의 평준화는 응감생신,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은 정리정돈 청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TPS는 세계 넘버1의 제품을 만드는 사업장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속성. 첫 번째 품질입니다. 두 번째 원가예요. 세 번째 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QCD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QCD는 뭐 우리가 아주 그냥 지금까지 품질하는 사람이면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QCB는 최종적으로 구현되는 결과예요. 아웃풋이에요. 이 결과는 어디서 나오느냐? 생산으로부터 나옵니다. 생산으로부터. 그래서 생산의 소위 말하는 포엠은 뭐예요? 설비, 머신, 머티리얼, 맨, 메소드. 자, 설비와 재료와 사람. 이건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 방법을 파는 데는 없어요. 이거는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메이킹 해야 됩니다.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메소드가 도요도가 제일 어렵다고 느낀 겁니다. 왜냐? 돈 주고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도요다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 방법을 발굴하는 방법으로 표준화를 선택했습니다. 표준화. 결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는 표준화입니다. 결국은 모든 방법은 표준화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의 개선과 표준화, 그 표준을 지키는 것이 QCD라는 아웃풋을 창출하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QCD는 결국은 서비스의 질, 관리의 질, 일의 질, 환경의 질, 행동의 질이 모두 부합이 됐을 때 최종적인 QCD는 세계 넘버1의 QCD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요타가 오늘날 정말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라는데 아무도 이견을 제시를 하진 않아요. 도요타의 최고의 강점은 역시 퀄리티입니다. 최고의 품질이죠. 이건 뭐 미국에서도 정평이 난 도요타는 그냥 상징이 퀄리티입니다. 벤처처럼 그 자동차의 소위 말해서 그 플래그십 세단이 아니에요. 도요타의 렉서스는 그
그 누구냐 벤츠의 이런 플래그십 세단으로 인정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품질로서는 최고로 인정을 받습니다. 초기 품질, 그 다음에 내구성, 그 다음에 매력 품질, 고객 만족에서 항상 세계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투 마켓, 이건 D죠, 딜리버리. 그 다음에 파이낸스, 코스트 측면에서 최강의 재무치질,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QCD의 세계적인 강점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선배로부터 후배로 이어지는 계승의 문화, 즉 면면이 이어져 가는 문화가 도저히 다른 서구 회사에서 따라갈 수 없는 강점 중의 강점입니다. 그 다음에 전사가 문제를 중심으로 모이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문제를 중심으로 모이는 구조. 문제를 중심으로 모이는 회사는 살고 문제를 중심으로 흩어지는 회사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석과는 뭐냐? 문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개선될 수밖에 없고 목표는 달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국적, 장기적, 시스템적, 이론적, 본질적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땜질식, 적응식 이런 일은 하질 않아요. 그래서 과학적 경영의 대명사가 바로 도요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도요다의 맥을 잇는 전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다는 왜 오늘날 정말 전 세계에서 그 배움의 도장이 되듯이 그렇게 각광받느냐? 이것은 역시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모든 일을 할 때 반드시 경쟁력에 결부를 시킵니다. 자, 이 일을 하면 경쟁력이 향상되는가? 이 질문에 매우 강한 어그리, 스트롱 어그리. 이렇게 해야 이 힘에 대한, 이 일에 대한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만약에 다소나마 의심에 싹이 보이면 그 일은 다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짜내야 하는 이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경쟁력에 도움이 될 만한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는 이런 발상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한 무기죠. 그래서 일을 어설프게는 안 한다 이겁니다.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변화? 경쟁력 강화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일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게 도요다 이야기예요. 실패가 단순히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의 실패는 다음의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죠. 어머니는 뭐야? 어머니가 아들을 낳듯이 실패는 성공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성공을 위해서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하는 성실성.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그냥 단순히 가능한 것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한 것을 찾아서 총동원하는 그야말로 호랑이가 토끼를 잡는데 대강 저거 뭐 간단하겠지 그러고 쫓아가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그 다음에 충분히 그 낮은 포복으로 그 토끼가 감지할 수 없는 그런 근거리까지 접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습을 하는, 이게 호랑이가 토끼를 잡는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이게 바로 도요다의 방식이에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노력은 물론 회사 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성실함. 대강대강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역시 고객 중심입니다. 고객. 생각할 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이 안다면 고객은 대단히 기뻐할 것인가. 자, 이 질문에 매우 스트롱 어그리가 돼야지 그 일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량 생산을 위한 제조 기술의 구축. 이거 뭐예요? 도요다는 모든 걸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메소드. 이 메소드는 결국은 표준이라는 형태로 귀결되죠. 이 표준이 스며든 것이 제조 기술입니다. 그래서 도요다는 모든 방법을 스스로 고안해냈고 스스로 고안해낸 것들을 표준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제조 기술에 침투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제조 기술 속에는 전부 다 도요다의 표준과 메소드가 녹아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도요다는 무엇보다도 기초 연구에 매우 충실했어요. 이 자동차 산업은 특징이 기초 기술에 대한 저변이 취약하면 결코 세계 최고가 될 수 없어요. 소재로부터 또 열처리, 이런 아주 기초가 되는 기술, 이런 기술에 매우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요타 자동차는 품질의 도요타, 내구성의 도요타가 된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다양한 기술 혁신과 상품화에 대한 끝없는 도전. 이것은 마치 3M의 미션이 뭐예요? 3M의 미션은 핵심 목적은 새로운 것에 대한 끝없는 탐구입니다. 이것은 도요타한테 배운 거예요. 도요타야말로 새로운 기술 혁신과 상품에 대한 끝없는 도전과 탐구, 이게 도요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7가지.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7가지 하면 많이 생각나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7 habit. 이 헤빗, 7 habits. 이 쓴 스티븐 코비. 스티븐 코비는 이 7가지를 정할 때 이 도요타에 매거리는 전통 7가지에서 착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언뜻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도요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사소할 듯하지만 또 진부할 듯하지만 매우 훌륭한 것이 문서화입니다. 이 문서화는 잘못 적용하면 그게 이 형식 논리에 빠져버립니다. 백해무익해, 형식 논리에 빠지면. 문서화가 진정 가치가 있을 때는 정말 지식이 녹아 있어야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성, 전성이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것. 그래서 개성과 같은 방침의 연속성 확보의 도구는 문서라는 것을 대단히 일찍 자각을 했어요. 그리고 도요타만이 가지고 있는 경영사상의 연속성을 종업원에게 강조하는 구조, 이것도 결국은 문서로 남습니다. 공식 규칙 체계의 바람직한 보존 방법, 이것도 문서로 남습니다. 도요타의 생각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문서를 남긴다. 이게 도요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도요타의 매거있는 전통,
쭉 7가지와 그 다음에 핵심 문서화의 기능 3가지. 이걸 보면 도요다를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업들은 그럼 도요다를 언제 배웠냐? 배우려고 마음먹은 것은 1980년대 초중반입니다. 이때 JIT, JIT죠. Just in Time. Just in Time이 한국에 최초로 들어왔어요. 표준협회에서 발간하는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군임조라는 책자가 있어요. 여기에 JIT 방식이라는 게 새롭게 연재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죠. 이때 저도 바로 리얼타임으로 이 연재된 JIT를 읽어봤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방식이, 재고라는 것에 대한 기본 컨셉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것은 1990년대 초중반 도요다 연수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는 사람 치고 도요다 한 번 안 갔다 오면 행세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때 잘못 배워온 기업들이 많아요. 그 자동차 회사에서 현대자동차든 기아자동차든 일본 갔다 오니까 도요다가 재고가 없어요. 왜냐? 저스트 인 타임이니까. 재고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협력회사를 대동하고 도요다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뭘 보여주냐? 재고가 없는 것만 보여줘. 온리 재고만 보여주고 다녀와서 협력해서 다 모아놓고 워크숍을 합니다. 자, 여러분 도요다 가서 보셨죠? 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재고를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재고는 협력업체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운 거죠. 이렇게 그 못된 송아지가 뭐 엉덩이에 뿔난다 그러더니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 자신들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협력회사에 다 가지고 있는,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초창기에는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조금씩 흐른 다음에 조금씩 진실을 알기 시작했죠. 그 진실이라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영국의 소설가 서머셋 모엄, 달과 6펜스를 쓴 사람. 이 서머셋 모엄이 진실이란 시냇가를 거닐다가 우연히 주울 수 있는 조약돌이 아니야 그랬잖아요. 그때는 조약돌이 매우 많았는가 봐요. 지금은 조약돌 없습니다. 그때는 조약돌이 많았어요. 저도 그때 시냇가를 가면 막 그냥 그 냇가에 널려 있는 게 조약돌이에요. 진실이란 각고의 노력 끝에서도 찾을까 말까 한 고귀한 것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어디에서? 서머셋 모엄이 달과 6펜스라는 소설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 국내에 그런 사람들이 단순간에 가서 도요다의 겉모습만 보고 진실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돌아와서 90년대는 한국의 자동차 공업이 그야말로 그 일본 자동차를 카피하는 그런 수준, 일본의 기술 제휴를 해서 현대는 미쓰비시, 그 다음에 기아는 또 어디 일본의 그 자동차 회사 하와 제휴해서 거의 자동차를 배우던 시대예요. 그때 배우면서 느꼈던 그 피나는 시행착오 속에서 서서히 진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TPS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기아자동차 맞쩌다입니다. 맞쩌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도요다 위기 극복과 TPS의 탄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실행력입니다. 일단은 해보고 나서 생각하자. 이 참 요즘 생각하면 그 주먹구구식 그 일의 추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시행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창기에는 이게 최고입니다. 누구나 정답을 모를 때는 내가 먼저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우고 그런 끝에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배울 것도 많고 네이버에 딱 키워드만 치면 다 답이 나오는 이런 시대지만 그때는 절대로 인터넷도 없었고 인터넷이 있다 해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 이때는 일단 먼저 해보는 사람이 최고예요. 한국의 자동차 공업이 오늘날에 이르는 것도 요 생각을 벤치마킹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해보고 나서 생각하자 이런 거죠. 자, 두 번째는 모든 것은 고객 관점에서 생각한다. 이건 커스터머 포커스. 이건 아주 그 도요타의 획기적인 생각이죠. 고객 중시 경영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존 원가를 사수하라. 이 생존 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생존 부등식이 뭐냐면 원가보다는 프라이스가 높아야 돼요. 원가는 뭐예요? 코스트라고 하죠. 코스트보다는 프라이스가 커야 되고 프라이스보다는 밸류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100만 원이 들어간다면 파는 가격은 100만 원 이상은 돼야 돼요.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당연히 그 이상 돼야 되죠. 이 부등식이 무너지는 순간 회사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존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이 원가가 뭐냐? 생존 원가입니다. 생존 원가. 자, 그 다음 끝없는 개선. 카이젠에는 타협도 끝도 없다. 아, 이것은 진짜 무지막지한 말이죠. 자, 카이젠은 뭐예요? 벤치마킹이란 말이에요. 개선이란 말이기도 하고. 벤치마킹의 그 일본 말이 카이젠이에요. 카이젠. 벤치마킹의 중국말은 뭐예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이게 그 중국말로 벤치마킹. 미국말은 뭐예요? 미국은 베스트 프랙티스. 미국말은 벤치마킹의 미국말은 베스트 프랙티스. 베스트 프랙티스란 말은 G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백전백승은 그 손자가 만들어낸 말이죠. 중국은. 카이젠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것은 도요타가 만든 말입니다. 도요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간 존중과 인재 육성에 승부하라. 도요타의 그 DNA에는 인간이 있어요. 즉 도요타의 이노베이션 속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인재 육성의 소중함을 도요타는 알고 있어요. 왜냐? 방법을 만드는 주체가, 방법을 메이킹하는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면 방법은 만들 수 없습니다. 도요타의 말 중에 유명한 말. 1학년을 6년 다니면 중학생이 되는가? 야, 이 말 새기면 새길수록 기가 막힌 말이에요. 회사에 10년 다니면 보통 과장이 된다고 말해요. 10년이면 과장. 근데 10년 다닌다고 과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성장해야 돼요. 배움이 성장해야 돼요. 10년 동안 그만큼 커야 과장이 되는 것입니다. 크지도 않고 어떻게 과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만 지난다고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도요타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 다음에 붉은 신호면 서라. 이 자동차 건널목과 같은 거예요. 도요타는 라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자동차 라인은 택타임이라고 있어요.
택타임이 30초면 30초마다 라인이 한 칸씩 이동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럼 내가 작업하고 또 이동하고 작업하고. 근데 여기에 줄이 하나 있어요. 손을 위로 들면 잡아당길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이 생긴 걸 발견한 사람은 손을 들어서 이것을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라인이 자동으로 섭니다. 그러니 자동차 회사에서 라인이 선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자가 라인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도요다가 아니면 그 생각조차도 못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라인이 선다는 말은 자동차 회사에서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도요다는 누구나 문제가 생기면 라인을 세울 수 있다는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 파악도 1초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 이게 도요다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7번째는 도요다 웨이. 도요다 웨이를 사수하라. 이게 뭐예요? 도요다 방식이.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도요다의 길. 도요다만의 길이죠. 단순한 웨이가 아니고 only 웨이. only 도요다 웨이. 그래서 도요다의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이것은 도요다의 생각이 뼛속 깊이 들어가서 계속 유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TPS 개론 두 번째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